이제 실습과 함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파이캐럿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할 텐데요.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파이캐럿.데이터셋을 임포트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듈들을 전체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임포트가 되었고요.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크레딧이라는 데이터인데요. 이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고 그 프로파일 툴이라고 하게 되면 판다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 데이터셋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이 잘 되지가 않아서 튜토리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프로파일 툴로 놓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파일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변수가 24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관측된 데이터가 24,000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미싱 셀이 없는 걸 봐서 미싱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중복된 경우가 24개가 있었습니다. 각각의 변수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각각 미싱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분포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인데 한쪽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뉴메릭 변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평균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. 이게 0인 밸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. 네, 페이와 관련된 변수가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빌 ATM이라는 변수도 1, 2, 3, 4 해서 관련된 변수가 꽤 많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또 코렐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네요. 상관계수가 이들끼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여기 워닝에서 확인을 해보면 빌 ATM끼리 굉장히 지금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빌끼리는 그룹 변수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. 페이 1, 2, 3, 4, 5, 6 같은 경우에는 제로 값이 많은데 이 제로 값이 의미가 있다면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죠. 또 페이 AT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탐색을 해보겠습니다. 모델링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볼 수 있겠죠. 각 독립 변수가 카테고리컬인가 뉴메릭인가 이 부분은 이제 셋업에서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자, 누락값이 있는가? 이상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뉴메릭 피처가 스케일링이 필요한지 타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불필요한 독립 변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. 먼저 데이터셋 모양을 살펴보면 24,000개의 24개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아까 분석 결과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고요. 이렇게 인포메이션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빌과 페이는 다 플롯 64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수점형으로 되어 있고 앞쪽 부분은 int 64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이 디폴트가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디폴트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하는 변수이고 지금 int 64로 되어 있습니다.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분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타겟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디폴트 안에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디폴트가 0인 경우와 디폴트가 1인 경우를 살펴보면 0인 경우에는 18,694건 1인 경우에는 5,306건인데 0인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기본적인 셋업과 함께 EDA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뉴메릭, 카테고리컬 나눠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디폴트를 라벨로 설정했습니다. EDA가 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다 데이터가 모여있지만 약간씩 튀는 값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다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. 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는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상치 제거에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은 모델이 나오겠습니다. 네, 아까 상관관계가 높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빌 ATM 변수들을 봤을 때 빌 ATM 변수들은 이렇게 다른 변수들과의 조합에서 선형 상관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묶어서 처리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페이 관련된 걸 봐보면 페이들끼리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페이는 각각 변수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빌과 페이의 관계에서도 그닥 상관관계가 크게 보여지진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각각 변수별로 타겟의 분포를 살펴보면 확실히 1의 분포가 적은 것을 볼 수 있고, 이렇게 education이나 marriage, pay 같은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살펴보면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빈도 자체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여력이 된다면 데이터를 좀 더 모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. KDA 플롯을 살펴보면 카테고리가 0인 경우에는 분산이 커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왼쪽이 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지만 카테고리가 1인 경우에는 보통 다 평균에 모여 있고, 이쪽도 역시 왼쪽이 더 긴 분포를 보이지만 분산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에서도 아까 살펴봤듯이 타깃이 0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히트맵에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빌 ATM 부분에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, 페이 쪽에서도 상관관계가 높지만 빌만큼은 아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그룹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진행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